유치권은 가짜가 많다고 하는데 왜 가짜인 유치권을 주장을 할까? 돈이야 돈. 돈 때문에 그런 거야. 명도비라는 게 있을 수 있는데 유치권은 여기에서 보면은 점유라는 요건을 갖춰야 되지. 유치권이 성립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낙찰을 받았어. 그래도 내보내야 되는 행위는 해야 된단 말이야. 내보낼 때 인도 명령에 의한 강제 집행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경매법원 입장에서는 인도 명령 결정을 내려줄 수가 없어. 왜? 유치권이 성립이 된다 안 된다 보다 유치권의 성립 요건에 점유를 하고 있는 사람의 권리를 보호해야 된단 말이야. 그 상태에서 집행법원인 경매법원에서는 인도 명령 결정문을 내려줄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안 나간다고 버티면은 명도 소송을 해야 되겠지. 명도 소송을 하기 전에 유치권 부존재에 관한 소송을 먼저 해야 되겠지. 유치권 부존재에 관한 소송을 하게 되면은 1년 정도 걸린단 말이야. 문제가 심각해진다고. 분명히 가짜인 것 같은 느낌은 들고 현실상 가짜라고 하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안 나간다고 버틸 때는 명도를 하기 위한 과정이 1년이 걸린다면은 적당하게 이사비를 주는 게 맞겠지. 그게 더 이익이 될 수도 있단 말이야. 효율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은 일반적인 명도비보다는 좀 많이 줘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유치권을 주장한다. 가짜 유치권을 주장한다라는 거야. 자, 두 번째, 시세 차익이야. 10억 정도의 가치가 있는 부동산인데 경매를 통해서 7억 정도의 매수를 하게 되면은 상당한 이익이 나올 것 같아. 그런데 여기에 유치권이 5억이 걸려 있는 거야. 그러면은 7억의 낙찰을 받기 위해서는 유치권의 성립 유무에 따라 가지고 5억을 인수를 해야 될 경우도 생긴다라는 거지. 초보자들 같은 경우에는 두려울 수밖에 없고 7억에 입찰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 5억의 인수 때문에 한 2억 정도까지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 가짜 유치권을 주장한 이 부동산과 관련된 내부 관계자들이 작전을 세웠다면은 자기네들은 한 3억쯤 돼가지고 낙찰을 받고 유치권은 자기네들이 주장한 거니까 의미가 없단 말이야. 3억에 매수를 해가지고 10억에 판다면은 7억의 시세 차익이 나올 수 있다는 거지. 근본적으로 가짜 유치권을 주장하는 이유는 명도비를 많이 뜯어내기 위해서 또는 시세 차익을 노리기 위해서. 그리고 굳이 세 번째 케이스를 한번 더 이야기해 본다면은 경매를 당한 임차인이 특히나 상가 같은 경우에 권리비라든지 시설비를 투자를 한 상가의 임차인들이 유치권을 신청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 지금 경매를 당한 입장에서 투입된 권리금, 시설비 이걸 낙찰자한테 돌려받을 수가 없으니까 이왕 이렇게 된 거 자기네들이 입찰을 하자. 입찰을 할 때 조금 더 낮은 금액으로 낙찰을 받으면 좋겠지. 조금 더 낮은 금액으로 낙찰을 받고자 하다 보니까 유치권이라는 걸 주장하게 되면은 일반인들이 잘 못 들어오니까 가격은 낮아질 것이고 본인들이 낙찰을 받았을 때는 싸게 살 수 있다라는 어떤 조건이 되겠지. 자, 그런데 이 세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임차인들이 영업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투입한 시설비 이런 등등은 유치권 성립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어. 이게 법의 판례 입장이거든. 이런 부분도 알아두면 되고 어쨌든 뻔하게 성립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주장하는 이유는 명도비를 좀 넉넉하게 많이 뜯어내기 위해서 두 번째는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세 번째는 임차인이 자기네들이 직접 낙찰받을 목적으로 이렇게 입찰하는 경우의 수들이 있다.